최근 일본에서는 J-팝은 한국에 완패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K-팝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라며 완전히 절망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AKB48처럼 한물간 콘텐츠를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일본에게 한국에 이제 막 데뷔한 일본인 가수가 BTS를 이겼다 라고 흥분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이 BTS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누르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악 문화는 일본을 따라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패했다까지 오락가락하더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데뷔한 일본인 가수의 인기가 BTS를 눌렀다고 하니 말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런 호들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7일 일본의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인터넷판은 J-팝은 한국에 완패했다 라는 특집 기사를 두 편에 나눠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여성 걸그룹 AKB48이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홍백 가합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가요계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AKB48은 지난 11년 동안 홍백 가합전에 연속 등장할 정도의 최고의 걸그룹인데 한국의 박진영 프로듀서가 새로 만든 니쥬가 단박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여성 걸그룹은 완전히 퇴보했고 박진영 프로듀서가 1년 만에 출발시킨 신생 걸그룹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AKB48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니쥬에게까지 밀리게 되었는지를 문예춘추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홍백 가합전에 낙선하는 것이 당연했다 라면서 구시대적인 마케팅과 음악성을 지적합니다. 새로 발표하는 노래는 오리콘 차트에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없다면서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노래를 지적합니다. 나이가 들어 졸업하는 멤버는 늘어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멤버는 전혀 새롭지도 못하다 라며 새로 합류하는 아이돌이 전혀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프로듀스 48 프로그램 등에 우르르 몰려가는 일본인 여성 가수들의 인재 유출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던 타카하시 주리가 전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발표하면서 프로듀스 48에 출전했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한 사건은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미모와 실력으로 최애 인기 아이돌인데 한국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수준이라는 거죠. 한국의 아이돌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일본 국민들에게 큰 절망과 슬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혼성 걸그룹인 아이즈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야와키 사쿠라는 최근 인터뷰에서 복근이 달라졌다 라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HKT48 멤버로 활동했을 때보다 2년 미만의 한국 활동에서 신체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춤의 질이나 평소의 훈련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인터뷰와 사실에서 J-팝은 K-팝에 완패했고 앞으로도 희망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일본인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호들갑 떠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속해 있는 일본인 가수가 BTS를 누르고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27일자에 한국에서 주목받는 일본인 멤버 2명의 동영상이 BTS의 동영상 조회수를 넘었다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K-팝에서 두 일본인 멤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10월에 NCT에 가입한 쇼타로와 11월 30일에 데뷔한 엔하이픈의 니키다. 쇼타로는 최근 18일 방송된 한국의 3대 가요제 중 하나인 KBS 가요제 콜라보 무대에서 스트레이키즈 현진, 아스트로 문빈, 더보이즈 주연 등과 함께 갓세븐의 하드캐리를 선보였다. 젊은 남자 그룹 중에서도 퍼포먼스력에 정평이 나 있는 멤버들이 모인 이 공연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쇼타로의 댄스 영상이 KBS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자 쇼타로 팬캠이라는 단어가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쇼타로의 팬캠 조회수가 이날 출연한 BTS의 동영상들의 조회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BTS는 이날 다이너마이트와 신곡 라이프 고즈온 외에 5년 전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인 I Need You를 당시 분위기의 의상으로 공개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BTS의 뷔의 팬캠이 34만 회 재생되고 있지만 이날 쇼타로의 동영상은 무려 77만 회 재생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쇼타로의 10월 데뷔 스테이지 동영상도 약 400만 조회수를 달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쇼타로의 댄스는 워낙 화려하고 절도가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 위엄에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쇼타로의 동영상에는 한국인들이 우리 가수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댄스 실력은 있다고 주목과 칭찬을 받고 있지만 현대 비즈니스는 한국 아이돌계에 엄청난 충격과 반응이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하이픈의 니키도 쇼타로 정도는 아니지만 멤버 중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주목합니다.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면 센터도 아닌데도 가장 빛이 났다, 완급이 좋아요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아이돌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쇼타로와 니키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비즈니스는 쇼타로와 니키의 실력을 보면서 J-팝에 희망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K-팝을 시기 질투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주는 K-팝의 뿌리는 일본인 자니 키타자와의 업적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싶지만 이건 아라시만이 아닌 일본인들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 출연한 한국 연예계 관계자들에게는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지, 과거에 들어봤는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어떻게든 연관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K-팝에 대한 다큐에서 K-팝의 시작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위대하다 라면서 한국을 시기 질투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상적으로 남발하는 일본은 이제 완패했다, 아니다, 희망은 있다 라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도 없다던 일본 언론과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방송을 몰래 염탐하고 있었을까요? 그나마 NCT의 쇼타로가 한국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BTS를 이겼다 라는 정신승리가 J-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는 데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상 전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두 나라가 도발의 수위를 또 한 단계 높였습니다.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 경쟁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취역 10개월이 된 자국 항공모함 산둥함의 기동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공개를 한 것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지난 28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산둥함이 10개월간 정례훈련과 해상시험을 마무리하고 무기 장비 등의 성능을 검증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에 비해 산둥함은 함재기 수량을 50% 늘렸다. 영상에는 항모 해상 기동 모습과 더불어 함재기 젠15의 이착륙 및 함정 포사격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영상 공개는 미국과 일본의 훈련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올해 5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마다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또 진행될 미국의 대규모 훈련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를 앞세워 말라바르 군사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쿼드 협의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규정한 뒤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중국 산둥함 영상 공개에 대한 대만의 반응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본토와 약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사시 중국 연안에 포진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발상입니다. 중국이 산둥함을 앞세워 대만 해역과 남중국 해에서 압박을 가하면 항모를 향한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마포를 놓은 것입니다. 대만이 배치하는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한 하푼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대만은 중국 인근의 외곽 도서 지역에 이를 전진 배치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턱 밑에 미국산 칼날을 서는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이 보잉사가 제조한 것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500파운드 약 226kg의 폭발탄두를 날릴 수 있고 해안 방어 장소와 지대공 미사일 장소, 노출된 항공기와 정박 중인 선박, 항구와 산업시설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첨단 무기에는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차량도 25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미국이 추가 판매 예정인 공격 정찰용 무인 공격기 MQ-9 리퍼까지 도입된다면 대만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잔뜩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중국 외교부는 특히 하푼 미사일 판매 승인 후에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의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무력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서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말라. 이 문구는 청왕조에서 쓰던 말로 중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꺼내는 최고 수위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한 미국 방산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된 기업은 보잉 디펜스, 록히드 마틴, 레이테온입니다.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만의 추가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 국무부는 대만에 2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6,700억 원어치의 하푼 대함 미사일 판매를 더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국무부는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만 안보를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앞서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 규모의 무기 3종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어떻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전투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미 중국과 대만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저명한 전문가는 8가지 이유를 들며 중국과 대만이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에 나선 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 가운데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횟수가 잦아진 점, 대만을 향한 중국 정부 측 비난 수위가 높아진 점, 중국이 국방법을 개정해 양안관계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점, 중국과 대만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과시에 나선 점, 대만 정부가 중국 경제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점, 대만이 중국과의 왕래에 대해 통제를 강화한 점, 네, 두 나라의 관계가 정말 많이 틀어지긴 했습니다. 두 나라가 갈등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만을 중국 본토 영토라고 여기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자신들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독립을 전면에 내세운 채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독립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독립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 사이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죠. 대만의 대응이 심상치 않지만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군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 해안 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일부 미사일 기지 규모는 최근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전쟁설까지 나오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죠. 앞서 중국이 항모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죠.